안녕하세요. 오늘 바로 시흥 거북섬 개발 그리고 이재명 후보 관련된 그 논란들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참 자료만 봐도 입장이 정말 첨예하게 갈리더라고요. 맞아요. 뭐랄까 실타래처럼 얽혀있다고 해야 하나? 저희가 오늘 그 실타래 명쾌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핵심만 쏙쏙 뽑아서요. 대체 거북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그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추진했던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 유치 건인데요. 이걸 두고 한쪽은 이거 명백한 특혜다. 다른 쪽은 아니다. 이건 적극 행정의 표본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죠. 네, 그리고 이게 또 과연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이 논란도 굉장히 뜨겁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양측 주장과 근거들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요. 이 논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 그게 뭔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거북섬, 여기가 대체 어떤 곳인가요? 네, 시흥시에 있는 인공섬입니다. 여기에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인공 서핑장, 웨이브파크가 들어선 거죠. 아, 그 서핑장이요? 근데 이게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치에 큰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야기가 좀 커진 거죠. 정확합니다. 본인도 유세 때 직접 언급을 했어요. 원래 부산 가려던 기업인데 시흥시장하고 같이 좀 설득해서 인허가 빨리 내주고 2년 만에 완공시켰다. 이렇게요. 이걸 주요 치적으로 내세웠는데 바로 이 발언이 자료들을 보면 논란의 각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걸 해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반대편에서는 완전 다른 시각으로 본 거죠. 네, 뭐 거북섬 게이트 이런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시민단체가 고발도 했잖아요. 직무유기, 직권남용, 그리고 그 배임 혐의. 배임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맡은 일 제대로 안 하고 회사나 기관에 손해 끼쳤다, 뭐 이런 거죠. 네, 맞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비리 의혹 특위라는 것까지 만들었고요. 구체적으로는 뭐 특정 업체, 대원 플러스 그룹이라고 하던데 여기에 이미 사업 주기로 정해놓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그리고 또 공원 부지를 20년이나 공짜로 쓰게 해줬다. 이것도 특혜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온 거죠. 심지어 자료 보니까 봉이 김선달 이야기까지 나왔더라고요. 뭔가 좀 부풀려진 거 아니냐는 뉘앙스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민주당 쪽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적극 행정의 아주 좋은 사례로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적극 행정이다. 네, 규제 때문에 질질 끌었을 사업인데 인허가를 빨리 처리해서 민간 투자를 성공적으로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거북섬 개발 계획 자체는 사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 이미 국가 마리나 항만 사업으로 지정됐던 거고 이 후보는 2018년에 취임했으니까 이 모든 책임을 그 사람한테만 돌리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 시작은 그 이전이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2023년 1월에 경찰에서 이 고발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점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법적인 판단은 일단 그렇게 나왔는데 논란은 계속되는 뭐 그런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논쟁 축이 바로 그 경제적 실효성 문제예요. 아, 돈 문제.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렇죠.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투자인가?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웨이브파크 주변 상가 공실률이 뭐 87%, 90% 거의 이렇다고 지적해요. 90%요? 와, 거의 다 비어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유령 상가다, 이재명표 행정의 초대형 실패작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고요. 상인분들 힘들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죠. 이준석 대표도 꽤 날카롭게 비판했던데요. 장사 안 되고 상가 텅텅 빈 그 거북섬을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 상권 침체가 웨이브파크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 영향도 있었고 또 최근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잖아요. 이건 뭐 거북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그렇죠. 근데 또 개발 방향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도 있어요. 자료 중에 그 시화호 발전 마스터 플랜 같은 걸 보면 뭐 관광, 레저, 산업 목표가 좀 여러 개 섞여 있는데 정작 거북섬 개발할 때는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주민 참여나 환경 문제는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빨랐는데 방향 설정이 좀 아쉬웠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비유하자면 약간 그런 거죠. 최고 속도로 막 달리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주변 상황은 어떤지 좀 덜 살핀 거 아니냐는 비판이랄까요? 와, 정말 양쪽 입장이 한치의 양보도 없네요. 그럼 이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가 뭘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일단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보면요. 거북선 개발 프로젝트 자체는 임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 사업 성격이 분명히 있고요. 네. 오이도나 백오 신도시 개발 같은 시흥시의 큰 해양 개발 흐름 속에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웨이브 파크라는 특정 시설을 유치하고 이걸 굉장히 빠르게 진행시킨 과정에서는 이 후보의 역할이 있었던 것도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개발 시작과 웨이브 파크 유치 및 속도전은 좀 분리해서 봐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웨이브 파크 자체는 지금도 운영 중이고 뭐 사실이지만 그 주변 상권이 어려운 것도 뚜렷한 현실이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적인 공방이 아주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성과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그 이면의 어려움까지는 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자료들을 봐도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후보 측이 웨이브 파크 유치라는 성과에 집중하면서 주변 상권 파급 효과나 장기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결과까지 충분히 봤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결국 정치적 공격에 빌미를 준 측면도 없잖아 보이고요. 특혜 의혹은 일단 경찰에서 혐의 없음이 나왔지만 정치적 책임론은 계속 가는 거군요. 네, 그렇죠. 결국 속도를 낸 행정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갔고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느냐,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거북섬 논란 정말 깊숙하게 들여다봤습니다. 한쪽은 신속한 행정의 성과다. 다른 쪽은 특혜고 실패한 정책이다. 정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중요한 건 아마 이 정치적인 싸움 그 너머에 있는 질문들이겠죠. 이 거북섬 사례가 우리 사회의 대규모 개발 방식,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 또 이게 지역 주민들 삶에 미치는 진짜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여러 겹의 문제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께서 이 복잡한 사안을 좀 다각도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북섬 논란,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혹시 오늘 저희 이야기 좀 들을만했다, 유익했다 싶으시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그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